오늘 방문 세팅 두 건도 있고 매장에서 납품 상담도 따로 있어가지고 그 간지나는 가방은 뭔가요? 와인 가방인데 출장용으로 간간히 쓰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저는 인천에 오멜라스 커피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사군 카페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군입니다.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원두 납품이 제일 주력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2층에다가 로스팅실 두고 1층에서 카페를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도 항상 주장하지만 카페 사업이 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야 뭐 제조업 업체인 거고 그 제조업에 관한 상담이나 활동들을 카페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 상담이 오면은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원두 테이스팅도 하고 어떤 원두가 제일 어울릴까를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테이스팅도 원두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다 예약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마이크 잘 들어갈까? 해볼게요. 내가 유튜버니까 이런 고민하고 있지. 그니까요. 어떤 출연자가 이런 고민을 하겠어 또. 상담자분 노트가 어디 있죠? 아 잠시만요. 지금 오시는 분이 경기도 구리 쪽인데 원두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원두가 가장 이 카페에 적정하겠구나를 속 시원하게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상담하기 전에 주소나 카페나 머신, 그라인더, 정수 필터 어떤 거 쓰는지를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상담을 좀 심도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역 앞이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같이 껴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밑에 주거 상권도 같이 껴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통 주거복합 형태라고 하는데 이 카페가 좀 승부수를 띄울 만한 카페다 그러면은 산미도 있고 좀 캐릭터가 밝은 원두도 추천은 드려보고, 근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안정적으로 가고 우리 카페는 디저트로 좀 더 승부를 본다, 다른 시스템으로 승부를 본다 하면은 커피는 안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두루두루 보는 겁니다. 지금 이분 보니까 심의 시그니처 토탈 쓰시고 안핌 스코디2 메조 슈퍼졸리 쓰시는데 일단 그라인더 지금 2대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원두를 두 가지를 쓰실 수도 있겠구나는 알아두고 그 두 가지를 뭐 산미 커피를 쓸지 디카페인을 쓸지는 모르고 일단 온도 조절은 되는 머신이거든요. 그러면 보급형 머신처럼 너무 찌르는 커피 맛은 그래도 좀 피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방문 세팅 갔을 때 심의 시그니처의 그 추출 레시피 평균적으로 우리 원두가 이 정도 맛을 띄울 수 있겠구나를 좀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맛을 볼 때 두루두루 추천을 드립니다. 매번 상담 때마다 이렇게 다 보시는 거예요, 상담자분들 거?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90%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거 상권들이 주중보다는 주말 매출이 훨씬 압도적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카페를 했을 때 주거 상권이어가지고 거의 다 주말 매출이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중 매출이 훨씬 높아요. 그런 게 다 나오나요? 유동 인구 자체가 되게 높은 상권이고요. 그러면 뭐 사장님이 언제 휴무를 잡아야겠다 이런 것도 좀 예측도 할 수 있겠고, 물론 100% 신뢰하진 않아요. 이거를 온라인 상권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몸이 10개라면은 진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겠는데 거리가 먼 곳은 아무래도 매번 갈 수는 없으니 지방은 제가 날을 잡고 돕니다. 다음 주에는 지방은 아니지만 화성 동탄이랑 평택이랑 2박 3일 동안 좀 놀러 가거든요. 저 같아도 그래요. 제가 카페 운영하는데 원두 그래도 만드는 업체에서 한번 와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매장 세팅 잡으시는 거예요? 맛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뭐 직원들한테도 아침 세팅 너무 고뇌하면서 잡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추출해서 그냥 맛을 볼 때도 막 기교 부리진 않고 거래처 사장님들이 뽑듯이 어쨌든 우리만 너무 잘 뽑아서 맛있는 면만 보면 안 되니까 잘못 나온 커피도 맛을 알아야 되고 잘 나온 것도 알아야 되고 그건 두루두루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개는 왜 꺾으시는 거예요? 맛있잖아요. 오늘 드신 커피는 어떤 맛이에요? 센터 블렌딩이라고 저희 중배전 원두거든요. 중배전이면은 딱 중간 맛이어야 되잖아요. 너무 쓴맛이 튀거나 신맛이 튀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캐러멜 같은 단맛으로 잘 고소하게 밀어붙인다. 그 정도만 되면 오케이입니다. 약배전 원두인데 산미가 팔팔 타오르는. 그래서 원두 자체는 뭐 워낙에 로스팅 쪽에서 많이 관리를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녹여내면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준비가 있습니다. 지하철로 가시나 봐요? 차로 가는 곳이 있고 전철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이 마포 공덕 이쪽이라서 마포 공덕 쪽은 주차도 마땅치 않고 갔다가는 진짜 헬이라서 웬만하면 전철로 갑니다. 전철로 가면은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커피스러운 책을 읽고 계시네. 유튜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보다가 갑자기 아이디어 떠오르면 그냥 뭐 적던지 핸드폰에다 기록을 한다든지 제 직업이 결국에는 좀 비슷하거든요. 커피 초보자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는 초보자들한테 어떻게 커피를 설명할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너무 전문적인 커피 책은 웬만하면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 이외에는 뭐 경영, 마케팅, 브랜딩? 매출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한 10억 후반에서 정말 잘하면 20억은 되지 않을까요? 작년은 얼마였어요? 저희? 작년에 10억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매출이 높은 것보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얼마나 잘 하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내 집 한 채 없는데 열심히 해야지. 그럼 그동안 매출을 10억, 20억 늘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저 혼자는 못했다는 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너무 잘하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유지하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근데 매출이 무슨 뭐 몇억, 10억 이렇게 나와도 제 가치를 돈에다가 빗대지 마십시오. 이 저만의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업체의 꿈이 또 따로 있을 테고 그거를 단순히 숫자로 막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나한테 더 좋은 선택이 뭘까?를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첫 번째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두를 이미 1년 동안 쓰고 있었는데 그 로스터리 업체에서 뭐 CS 응답을 아무것도 안 해준대요. 원두 맛이 뭐 변했다던가 원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던가 그거에 대한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아예 안 된다 그래서 그에 저희는 또 꽤 괜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스터리들마다도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뭐 방문 세팅의 요건이라든지 누구는 맛을 중시할 수도 있고 배송 시스템을 중시할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하니까 그거는 찾으시는 분들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카페에서 상담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앞두셔가지고 요 공덕역 앞에 로마노 에스프레소 바라고 세팅을 왔습니다. 지금 뽑으시는 대로 뽑아주시면 지금도 너무 맛있는데요? 단골분들 자리 잡히면 진짜 와, 매일같이 오시겠는데요? 아까 레벨링 툴도 쓰셨죠? 네. 지금 맞추신 맛은 개인적으로 좀 괜찮으세요? 이게 정수 필터마다도 좀 뉘앙스 차이가 되게 많이 나긴 하거든요. 바스켓 따로 혹시 변경하신 건가요? 58짜리로 같이 온 바스켓이에요. 네네, 같이 온 바스켓이고. 이게 18g짜리 바스켓이네요. 네. 이게 18이고 네. 얘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이즈가 꽤 큰 애 같아서 20g 바스켓 들어가 있네요. 얘가 이제 H28로 한 단계 더 큰 거고 그래서 얘가 18g짜리. 얘가 18이에요? 네, 얘가 20g짜리. 왜 그러냐면 이 20g짜리랑 18g짜리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20g짜리는 제 추천은 16온즈처럼 큰 사이즈에 장사하는 네. 아메리카노나 네. 이런데 네. 그런데 이제 원두를 많이 투입을 해서 진하게 해야 되니까 그랬던 거고 여기는 에스프레소 위주로 계속 나가실 거잖아요. 네. 와 주셔서 이제 또 제가 점검을 부탁드린 건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맞게 나오고 있는지 이거를 제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래야지 자신 있게 손님들한테도 저희가 1,500원, 2,000원짜리 저가형 커피를 파는 건 아니니까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요청을 드린 거죠. 봐달라고. 잘하고 계신 거죠? 너무요. 상담받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예, 제가 일단은 커피 쪽은 원래 하던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대표님 유튜브를 제가 이제 보게 됐고, 제가 먹어보기 전이었지만 방향성이 좀 맞는 것 같았어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 대중적인 거를 가져가면서 고급스러운 원두를 생각했었는데, 일단 시식 전에 일단 확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상담 가기 전에 이미 매장 가서 시식은 다 했었고, 그다음에 원두 받아서 테스트도 한 다음에 상담을 신청을 한 거죠. 최소한의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이 원두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인데 제가 뭘 안 되고 있는지를 알고 가야 되니까, 역시나 모든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안 되고 있던 문제점을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고, 다 해결해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 없이 아마 상담 받으러 갔어도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식당이나 저는 고깃집을 했어요. 홍보해주세요. 홍보요? 자꾸자꾸란 스키야키 전문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호점으로 현재 지금 로마노 에스프레소 바를 차렸습니다. 낮에 이제 가볍게 커피 한잔 하시고 받으신 술 모셔서 한 잔씩 드시고 하시기도 하죠. 이걸로 한번 드셔보겠어요? 이걸로 한번 드셔보시고요. 물론 처음에 맞춘 거랑 아주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유량값을 아무래도 11에서 제가 9로 바꾸긴 했어요. 유량이나 압력이 한 9바, 10바를 넘어가는 순간 그게 좀 오히려 묽어져요. 그래서 11값이 아무래도 좀 센 감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저울 쓰실 때 여기에 지금 벽면에 붙어 있잖아요. 저는 되게 작은 카페에서 시작을 해서 컸었거든요. 근데 작은 카페라고 몇몇 업체에서 무시당했던 적이 은근히 꽤 있어요. 이 로스터리를 하더라도 로스터리 업체 자체가 작음으로써 차별을 당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제가 만들고 나서부터는 그런 거는 없애고 싶더라고요. 작은 업체든 큰 업체든 차별하지 말고 우리 원두 필요한 곳이라면은 잘 세팅하고 잘 상담하자. 어떤 카페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 카페에 우리 원두가 되게 맛있게 나오고 있다, 커피 맛집이 된다, 이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영업도 뛰고 마케팅도 하고 운영관리 브랜딩도 하고 어쩔 때 디자인도 하고 나중에 가서는 또 재미난 일들이 되게 많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20g짜리 바스켓을 18g짜리 바스켓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두 번째 온 데는 오히려 18g짜리 바스켓에서 20g짜리로 교체하는 레시피가 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항상 적으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아니, 오늘 촬영하길래 지금 적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작은 바스켓 써야 되는 분들이랑 큰 바스켓 써야 되는 분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첫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바였거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가 부드러워야 돼. 자극적이기보다는. 그러니까 바스켓 사이즈를 한 톤 낮춰줘가지고 했던 거고, 지금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 헤드에 볼트가 툭 튀어나온 콘팅 머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커피퍽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그래도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g짜리 바스켓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넓혀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원두를 담아도 이 공간이 좀 살아있을 수 있게 바스켓을 오히려 바꿨다고 하면, 그래서 상황 따라 이게 너무 다르긴 해요. 사장님 이거 아보카도인가요? 네, 아보카도 맛있게 숙성하는 거. 이게 숙성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심지도 안 생기고 잘 익어요. 이 남은 쌀은 밥으로 드세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바스켓을 20g짜리 점검해 주시러 오시면 이렇게 많이 얻어 드시나요? 좀 바쁜 날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매일같이 이렇게 바쁜 건 아니고요. 이게 영상만 보신 분들은 너무 바쁘시잖아요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쉬는 시간도 있고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여가 생활도 다 즐기고 있거든요. 그냥 일할 때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지 매일같이 이러진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체력이 또 받쳐주니까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시겠죠? 오늘 방문 세팅 다녔던 것도 그렇고 상담했던 것도 그렇고 다 사장님들이 좀 속 시원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카페나 원두, 커피 이런 고민을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면서 끝날까요? 이게 엔딩이에요?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하루 저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파이팅입니다. 혼자 다니시면 좀 외로울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안 그러세요? 사장님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